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JB가 오프닝에서 오늘 화요일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수요일이죠. 그러게요. 틀렸네요. 네. 흘러가는 세월이 아쉬워서 하루라도 붙잡고 싶었나 봅니다. 과거에 머무는 JB. 네. 앞으로 나아가야죠. 세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쉬워서 요일을 뒤에서 잡아당겼다라고 합리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멋진 포장이었어요. 네. 7745님, 우리 회사는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 기나긴 명절에 들어갑니다. 비록 오늘 야근을 해야 하지만 왠지 꿀맛 같은 야근이 될 것 같아요. JB 부럽죠? 네, 아침부터 염장 지르시네요. 네, 네. 오, 약간 목소리 톤 올라갔다. 화났어요, 네, JB. 네. 바다농부님, 손님 오셨다고 해물탕거리 사러 가는 아내에게 내가 운전해줄게 라고 했더니 조용히 시선 집중하세요 라며 버스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잠깐만, 그럼 이거는 그 부인께서 시선 집중을 너무 애정하셔서 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남편에 대한 태도 문제일까요? 어떤 걸까요? 왜 남편에 대한 태도는 뭔 말이죠? 그냥 혼자 갔다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잖아요. 귀찮아. 나 혼자 갈게. 이건가? 네. 아니면 남편이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하시나? 걸리적거려. 그러니까 집에 있어. 이런 뜻인가요? 뭐 여기까지 삐딱선을 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네. 남편의 시선 집중 사랑을 존중해준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해물탕거리 사러 간다는 거잖아요. 또 먹는 거에 꽂히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해물찜 먹었는데. 그냥 다 넘어갑시다. 네. 네, 갑자기 먹고 싶네요.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요. 먹고 싶어서. 2853님, 네. 10월의 첫날입니다. 시원한 공기가 시작되는 가을에는 우리 JB의 시선 집중 진행하면서 JB가 역정을 내기보단 더마카와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코너가 별로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까지도 극단으로 몰아가. 요즘 극단주의 세력 때문에 문제인데 왜 자꾸 극단으로 가. 앞에서 극단적이셨던 거는 JB 같은데. 김수철님, 오늘이 25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이거 시선 집중 역사하고 똑같네. 그러니까요. 이야. 은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뭔가 기념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축하해주세요 라고 외쳐주세요. 정민아 고맙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달래요. JB 시작. 그걸 왜 제가 얘기를 해요? 그거를 지금 아니,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아니 김수철님이 지금 우리 방송에 출연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냥 꽃 한 다발 사들고 가서 무릎 꿇고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네. 정민아 사랑한다? 우리 PD 이름도 정민인데? 설마? 넘어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PD가 지금 결혼한 지 25주년 됐다고요? 그건 아니겠죠. 네, PD님 죄송해요. 지금부터 존칭 쓸게요. 네. 네, 어쨌든 시선집중 25주년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연과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 할 말이 있으신 분들 시선집중하고 연락을 좀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 소정의 상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어제 파견검사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 전달을 했습니다.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에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댔습니다. 네, 어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날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검사들의 첫 공개 반발이다 이렇게 좀 손꼽혔는데 평가는요? 자, 이에 대한 특검의 어떤 입장부터 전해드려야 되겠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라고 생각된다라고 일단 밝혔고요. 하지만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서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특검팀의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특검법을 거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법은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검찰청 폐지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한 겁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수사 기소권 분리가 정말로 위헌이다라면 뭐 그때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특별하게 입법을 한 거잖아요. 특검법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일찌감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검찰청 폐지가 거의 같은 시간이 중첩이 될 수 있다. 그때 검사들이 파견 검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검사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검찰 스스로 공익의 대변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의 대변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아울러 특검법에 따를 의무도 공직자로서 당연히 진다. 이 점을 분명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공무원이라는 점을 촌철님들도 많이 좀 상기시켜주고 계신데요. 엽기토끼님, 공무원이 일 안 하겠다고 단체로 협박해도 됩니까? 라고 좀 올려주셨고, 김정호님은 제 입에 이 정도면 이건 항명 아닙니까? 그리고 돈프리TV님, 사표 내면 되지 왜 부탁을 합니까? 사실상의 파업 선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좀 이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3개 특검이 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먼저 이런 걸 손을 들죠? 거기서 뭐 특정 검사가 먼저 깃발을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더마카는 먼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가 연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 뭔가 또 파장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서 직위원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 이런 입장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조사된 사실관계가 어때했길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인가?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는 이랬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9일 교대역 근처 횟집에서 이모 윤모 변호사와 1차를 한 뒤에 문제의 업소로 가서 2차를 했는데 업소에 가보니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있어서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윤리감사관실의 현장 조사 결과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차 비용 15만 5천 원은 직위원 판사가 계산했고 2차에서는 직위원 판사가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먼저 자리를 떠서 비용은 이 변호사가 결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변호사는 직위원 판사가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후배들로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고 직위원 판사가 속한 재판부 사건 가운데 두 변호사가 관여된 사건은 없었다. 이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사실이라고 믿어도 됩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바로 제보 내용을 추가 공개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났다? 그게 아니고 지난 수년간 20여 차례 룸살롱에 들어들었고 직위원 판사가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제보 내용을 추가 공개를 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의 간극이 크면 사실관계 조사는 필수죠. 그 사실관계의 핵심이 되는 게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직위원 판사와 제보자 또는 직위원 판사와 두 변호사와의 연락 내역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직위원 판사가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는데 그 시점이 아주 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인 2월 4일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S25 울트라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뒤인 5월 16일에 갤럭시 S25 울트라를 중국산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교체는 그냥 100번 양보해서 6년 썼으니까 오래 썼다. 그래서 교체할 수 있다고 쳐요. 우연의 일치라고 칩니다. 그런데 교체한 지 석 달 만에
휴대폰을 왜 교체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술 마신 사람들 사이에 연락 내역이 공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였던 거냐라는 의문은 여기서 바로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의문을 풀어야 되는 건데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연락 내역 말고 통화 내역인데 그날의 통화 내역 그리고 지규현 판사가 먼저 나갔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 지규현 판사의 통화를 보면은 어느 기지국으로 연결이 됐는가 하면 동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면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느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통화 내역이라는 게 통화 기록이 되는 건데 자,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3년 8월입니다. 2년 전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통화 기록은 통신사에 보관되는 보존 기한이 통신사마다 다른데 최대 1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년이 지난 통화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 별로 없다. 그래서 대법원도 그렇고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저 수사 결과 나오면 그때는 한번 고려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데 이걸 믿고 지금 한 얘기냐. 오히려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촌철님들의 반응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수님 감사를 하라고 했더니 변호를 하고 있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떠돌이 헌터님 초코파이 버스비 이런 거 다 유죄 아닙니까? 왜 이런 거는 유죄가 안 되나요 사법부? 라고 좀 물어주셨어요. 그리고 3012님 전화기 교체가 대세군요. 진재용님 집판사 얼리 어댑터입니까? 아니 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뭐 큰 홀이 있고 뭐 해서 뭐 룸사롱이 아니라고 봤던데 그 사진 나왔잖아요. 네. 그 방 아니었습니까? 룸이었죠. 그럼 뭐예요 그럼 그거? 네? 그리고 시냇가의 심은 나무님은 핸드폰은 내 돈 내산인지 이것도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내란의 밤 이후에 휴대전화를 바꾼 사람이 집판사 한 명만은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 휴대폰 교체 얘기 나왔으니까 좀 그 어제 나왔던 사례만 모아서 전해드릴까요? 자, 김상민 전 검사. 서울중앙지검 그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의 소환 조사일인 4월 18일 오전 10시 19분에 갤럭시 S24 플러스에서 아이폰 16으로 바꿨다가 저녁 7시 52분에 다시 갤럭시 S24 플러스로 바꾸고 또 김건희 특검팀이 발족한 이후인 6월 21일 밤 11시 40분에 갤럭시 S24 플러스에서 아이폰 16 프로로 바꿨다가 9분 뒤에 다시 갤럭시 S24 플러스로 교체를 했다. 뭐 이렇게 바빴는지 모르겠는데. 유심을 넣었다 뺐다 했다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6월 30일 00시 09분에 다시 아이폰 16 프로로 바꿨고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7월 8일에 아이폰 16 프로에서 또 다른 아이폰 16 프로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참 엄청 급했네요. 한 명 더 있습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 JTBC가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특혜 의혹을 보도한 지 나흘 뒤인 9월 13일에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사흘 뒤인 7월 22일 오후 4시 17분에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정 전 실장은 이거에 대해서 액정이 깨져서 교체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내란의 밤 이후에 핸드폰 시장이 화랑이냐 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태백 골동님은 질문을 주셨네요. JB는 핸드폰을 얼마나 자주 바꾸세요? 저요? 아, 이거 또 아픈 기억을 얘기를 해야 되나? 최근에 바뀐 게 제가 스미싱을 당한 적이 있죠. 왜 그렇게 좋아요 지금? 아, 네. 스미싱 기억이 새록새록 나세요? 네, 그때 눈물을 머금고 그때 바꿨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 10년, 20년 쓰십니까? 10년, 20년을 어떻게 써요? 네, 기본 3, 4년은 썼죠. 그죠? 네. 이태배 골동님이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왜 정치인 기업인은 수사받거나 약간 수상할 때 핸드폰을 자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통화 기록은 보존 기한이 길어야 1년. 어떤 통신사는 6개월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야, 만약에 걸렸는데 그게 1년 전이면 통신사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럼 딱 하나만 없애면 돼요. 핸드폰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걸 활용하는 게 아니냐. 바로 그거죠. 하지만 수사는 또 계속되지 않습니까? 뭐가 나올지 한번 시선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 건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공수처 수사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수사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제보자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어떤 촌철님이 제보자는 혹시 녹취나 뭐 다른 증거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올려주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진정호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김경 의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를 돕기 위해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이들의 당비를 대납하려 했다라는 의혹이었는데요.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서울시 문체위원장실 소속 직원이 몇 명 정도가 명단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그걸 다시 작업을 해야 한다.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내년 2, 3월 후보 선택 전화가 가면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었고요. 다른 녹취록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김경 의원이 김민석으로 가시죠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진종호 의원은 특정 종교단체라고만 밝혔는데 언론은 그게 한국불교 태고종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짚을 점은요? 뒤이어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김경 의원이 김민석 총리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당이나 김민석 총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게 있었습니다. 이 대목이었는데요.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모집하여 입당 또는 전적 조치된 당원에 대한 입당 및 전적을 무효화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뭡니까? 당원 가입 사실을 인정한 것 또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평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자, 진종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조직적 입당 의혹과 매우 흡사합니다. 통일교 입당 의혹을 특검이 수사를 하는 만큼 그에 준하는 수사는 당연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 자체 조사는 필요하지만 그걸로 끝낼 일은 아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김계리 변호사가 그저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6시에 기상을 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치소의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하여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계속 줄 서가면 밥 먹기도 힘들다 이런 요지의 주장인데요. 어제 저녁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도시락 먹었었다. 헌법재판소 계속 출장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따박따박 교도관이 사온 도시락을 먹었다. 가격이 얼마였느냐? 12,000원이었다. 어떻게 먹었느냐? 헌법재판소 근처 식당에 가서 먹었다. 메뉴가 뭐였냐? 식당에서 사와서. 네. 네, 월요일, 목요일에는 제육볶음이었고 화요일은 찜닭, 수요일에는 불고기 이런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구치소 수용자의 식사 단가는 얼마였느냐? 한 끼에 1,700원이었다. 12,000원짜리 식사를 했으니까 10배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래놓고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반 수용자들은 재판이 길어져도 구치소에서 챙겨간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법정 나가도 구치소에 밥 준다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아 근데 지금까지 재판에 잘 안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가도 그러니까 밥 때문이라면 말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네 라디오 헤드님 제 점심보다 좋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